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20대 여성이 춘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도권 환자가 크게 늘면서 지역 감염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무더위 쉼터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여름나기가 힘겨워지고 있습니다. 강원도의회가 지역 수건 사업 해결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지만 구호에 그치고 있습니다. 후속 조치도 정부 회신도 신통치 않습니다. 돌발 해충 매미나방이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방제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20대 여성이 오늘 춘천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환자가 크게 늘면서 강원도로 환자가 유입되고 있는데요. 새로운 지역 감염으로 이어지진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상훈 기자입니다. 지난 5일 이후 나흘 만에 강원 지역에 코로나19 환자가 추가됐습니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던 20대 여성 박모 씨로 춘천 9번째, 강원도 59번째 환자입니다. 서울 강남에서 생활하던 박 씨는 직장에서 확진 환자가 나왔다는 소식에 일요일인 지난 7일 춘천을 찾았습니다. 박 씨는 지난 7일 오후 7시 50분쯤 선정릉역을 출발해 전철을 타고 오후 10시 20분 남춘천역에 도착했습니다. 남춘천역에서는 택시를 이용해 가족이 있는 동면 개인 주택으로 이동했습니다. 마스크는 계속해서 착용했습니다. 미열과 인후통 증상을 느낀 박 씨는 다음 날 8일 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양성 판정을 받아 강원대병원에 격리됐습니다. 밀접 접촉자는 부모와 택시 기사까지 3명인데 다행히 이들 모두 음성 판정을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9번째 환자의 감염 경로는 집단 감염이 나온 방문 판매 업체 리치웨이에서 전파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5일에는 춘천에서 전철로 서울 관악구 리치웨이를 다녀온 80대 남성이 감염됐고 이보다 앞선 지난달 28일에는 인천 계양구에서 휴가를 보내고 온 군장병이 철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지역 감염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지만 방역당국은 수도권에서 N차 감염이 계속되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 등 생활 방역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요즘처럼 무더위가 계속되면 마을 경로당이나 노인회관은 더위를 식히는 쉼터로 활용되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무더위 쉼터들이 문을 닫아 어르신들의 여름나기가 힘겹게 됐습니다. 이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릉시 구정면의 한 경로당. 여름철이면 주민 누구나 에어컨 바람을 쐬며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무더위 쉼터로 운영됐는데 지금은 문을 닫았습니다. 인근의 다른 경로당도 사정은 마찬가지. 무더위 쉼터로 운영되는 곳이지만 역시 문이 닫혀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무더위 쉼터 운영을 중단했기 때문입니다. 무더위 쉼터를 가보면 대부분 이처럼 휴관을 알리는 표지가 붙어 있습니다. 강릉시가 120여 곳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지 않는 등 도내 다른 시군들도 무더위 쉼터를 잠정 폐쇄한 상태입니다. 때이른 더위에 갈 곳을 잃은 어르신들은 집에만 갇혀 지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불편한 점 있겠죠. 농사철이라든가 이럴 때 서로 의견 교환이라든가 이런 게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정보라든가. 그 더위 피하려면 무조건 집에 가셔야 되는 거고. 그렇죠. 나무 그늘 같은 데는 가야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지만 온열 질환으로 노인들이 오히려 큰 피해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어 지자체들이 정부 지침을 무시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노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용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현재 상태로는 시설은 그대로 있지만 개관이 안 돼 있는 상태다 보니까 무더위 쉼터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나마 지자체들이 대안으로 내놓은 폭염 대책은 그늘막 추가 설치가 고작이고 더위를 식혀줬던 쿨링 포그와 대형 얼음마저 올 여름에는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6월 초순부터 폭염특보가 내려지고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등 올여름은 더욱 폭염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도 중요하고 폭염에 노출된 노인들의 건강관리도 필요한 상황이어서 정부와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지역 수건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의회는 지역의 목소리를 담은 건의안을 작성해 각 정부 부처에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의안을 채택만 할 뿐 별다른 후속 조치도 없고 아예 정부 회신이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앞두고 정부 지원 확대 건의안 심사를 시작한 강원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건의안이 상정되자마자 제대로 된 질의 한 번 없이 그대로 통과됩니다. 주된 내용은 국비 지원을 70%까지 끌어올리고 조직위원회 사무실을 서울이 아닌 강원도에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대하 의원 대표 발의로 15명의 의원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중앙정부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지원을 촉구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하지만 강원도는 조직위원회 사무소를 이미 강원도가 아닌 서울에 설치하는 것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가닥을 잡은 상태였습니다. 국비 지원도 70%가 아닌 강원도가 54%, 정부가 46% 비율로 사실상 합의가 돼 있었습니다. 한 박자 늦은 이 건의안은 오는 18일 본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부처에 보내질 예정입니다. 다른 건의안들은 어떤지 제10대 강원도의회 건의안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2년의 회기 동안 다뤄진 건의안은 모두 20건. 이 가운데 각 중앙부처로부터 회신이 온 건 6건에 불과합니다. 최근 방사관 가속기 춘천 구축 촉구 건의안과 국방개혁에 따른 접경지역 대책 마련 촉구안 등 14개 건의안은 회신조차 오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법과 제도 개선을 위해서 반드시 지역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서 필요한데 이러한 것들이 보여주기식이나 의원 상호 간의 품앗이로 전락한다라고 하는 게 가장 커다란 문제로 좀 보여집니다. 건의안을 채택해서 전자문서로 정부 부처에 발송만 할 뿐 의회 홈페이지에 진행 상황을 올리거나 각 부처를 방문하는 등의 후속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민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하기 위한 의회 건의안이 의원들의 생색내기용 관행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원주 간현관광진의 소금산 출렁다리 인근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70대 남성이 숨졌습니다. 떨어진 열쇠를 주우러 등산로를 벗어났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권기만 기자입니다. 원주의 대표 명소인 소금산 출렁다리. 119 소방헬기에서 구조대원이 내려와 산 비탈에 있는 시신을 옮깁니다. 출렁다리 인근 절벽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한 것은 오늘 오후 2시쯤. 서울에서 온 관광객 74살 김모 씨가 20m 절벽 아래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출렁다리 밑에 키를 이제 떨어뜨리셨대요. 이제 키 주우러 가다가 이제 그 옆에 절벽이 있거든요. 이제 절벽에서 떨어진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어요. 김 씨는 출렁다리 정상부에서 떨어진 열쇠를 찾으러 갔다 실종됐고 신고를 받은 구조대원들이 숨진 김 씨를 발견했습니다. 김 씨는 정규 탐방로를 벗어나 산행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잠바를 빨간 잠바 조끼 같은 걸 다 벗으니까 키가 밑으로 뚝 떨어지니까 일행분이 막 밑에를 쳐다보고 이렇게 막 찾는데 한 분은 거기서 계속 쳐다보고 있고 한 분은 돌아서 출렁다리 밑으로 나무 밑으로 이렇게 걸어서 나가는 게 CCTV에 보이더라고요. 현장이 가파른 암벽 부근이라 구조에 어려움을 겪다 결국 헬기가 출동해 2시간 만에 시신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 영상을 확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춘천과 화천, 홍천 등 영서 지역 6개 시군에 내려진 폭염주의보가 이틀째 이어지며 오늘도 한여름 같은 날씨를 보였습니다. 오늘 영서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화천이 34.7도로 가장 높았고 춘천 34.4도, 양구 34.3도, 홍천 34.1도, 인제 33.3도, 철원 31.8도를 기록했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영서 지역의 낮 기온은 30도 이상 올라 폭염이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수도권에서 유입된 코로나19 감염이 산발적으로 잇따르는 가운데 해수욕장의 사전 예약제 시행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전체 해수욕장 개장일을 다음 달 1일에서 10일로 미루고 해변 예약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정부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변 예약제는 가로 세로 각 4m의 구획을 설정해 한 구획에 5명 이하를 수용하는 방안입니다.
강원도는 코로나19 확산이 장기화되면서 당초 야간 개장을 하려던 경포해수욕장도 올해는 운영을 하지 않기로 하는 등 전체 운영 계획이 계속 조정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돌발해충 매미나방이 확산 조짐을 보이면서 방제 비상에 걸렸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매미나방 발생 면적은 원주가 200헥타르로 가장 많고 횡성 104헥타르, 춘천 6.3헥타르 등 모두 512헥타르로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습니다. 갑자기 개체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돌발해충으로 불리는 매미나방은 10월까지 활동하면서 나무를 고사시키는 등 피해를 줍니다. 매미나방이 대량 발생한 것은 지난 겨울 포근한 날씨로 알이 죽지 않고 겨울을 나면서 유충이 늘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선사시대부터 근대까지 양구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역사체험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양구군은 지난해 4월부터 38억 원을 투입해 8호호 상류에 연면적 850여 제곱미터 2층 규모로 건축한 양구 역사체험관을 오늘 개관했습니다. 역사체험관에는 양구 지역에 서식하는 동식물 전자도감을 비롯해 선사시대부터 고려, 조선시대 사료, 그리고 6.25 전쟁사와 돌산령 지게놀이 등 다양한 풍속사가 전시되고 있습니다. 양구 해안 지역 토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적 재조사 사업이 펼쳐집니다. 양구군은 지난 2월 개정된 수복 지역 내 소유자 미복구 토지의 복구 등록과 보존 등기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해안 지역의 지적 재조사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지적 재조사 사업은 19억 원이 투입돼 양구 해안 6개 지구 1,200여 필지에 대해 내년 5월까지 진행됩니다. 양구군은 이를 위해 토지 소유자 사업지구 지정 신청 동의서를 받아 오는 8월까지 지적 측량 수행자를 선정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오는 15일부터 26일까지 내년 학교 공간 혁신 사업 학교 공모를 추진합니다. 이번 사업은 학교 단위에서는 감성화 사업, 낡은 교실 건물 개축, 영역 단위는 일반 교실, 특별 교실, 도서실, 복도, 5개 공간 등 다양한 공간이 해당됩니다. 학교 단위 감성화 사업은 중학교 남녀공학 전환 대상 학교를 우선 선정하고 낡은 교실 건물 개축은 40년 이상 된 건물 335동 중에서 선정합니다. 올해는 37개 학교에 203억 원을 들여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림대 소화기 연구소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지원하는 2020년 대학 중점연구소로 선정됐습니다. 대학 중점연구소는 이공 분야 대학 부설 연구소의 인프라를 지원해 대학의 연구 거점을 구축하고 연구소의 특성화 전문화를 유도해 우수 연구 인력을 발굴 육성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번 선정으로 한림대 소화기 연구소는 앞으로 9년 동안 63억 원을 지원받아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용한 간 질환 진단과 치료기술 개발 과제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결혼과 임신, 출산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위한 구직활동 지원 사업이 확대됩니다. 홍천군은 지역에 거주하는 만 35세 이상, 54세 이하 미취업 경력 단절 여성 20여 명을 선정해 5개월 동안 매월 50만 원씩 구직활동비를 지원하고 취업 시 50만 원을 지급하는 등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구직활동 지원 사업 선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코로나19 긴급생활지원금을 1인당 40만 원씩 지원합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